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22년 만에 금리 빅스텝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이 예상은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증시도 충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당초 시장에서 예상하던 그런 충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원래 FOMC를 직후까지만 해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긴축 정책 일종의 달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의 반응들이 나타나면서 충격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왔습니다만 그제와 어제 이 기대가 깨지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를 제외하고는 중국, 대만, 한국을 포함해서 시장이 열린 곳들은 대부분 1에서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낙폭을 다소 줄이기는 했지만 한때 1635포인트까지 밀릴 만큼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고 코스닥은 880선에 또 발이 묶였습니다. 코스피 200 등 한국 대표 지수를 따르던 자금들이 프로그램 매매로 또 대거 이탈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다시 6만 원대 중반 아래로 위메이드, 펄어비스, 카카오 등 이 급락한 종목이 속출한 하루였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지난 이틀간 거래 금액을 집어삼킬 정도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는데 1275원까지 장중한 때 올랐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 보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배경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꼽히는데 부족한 유동성,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또 이제 하반기 이후에 성장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더 강한 긴축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에다가 또 중국이 지금 강한 코로나 공세 정책을 쓰고 있다 보니까 공급망 충격으로 인해서 이런 부담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이후에 이어질 경제 지표 발표를 하나씩 확인해 나가면서 오늘과 같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1.2% 코스피 하락한 거를 뭐 적게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 5%씩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좀 충격이 약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어제 미국 증시 투자하셨던 분들은 장중에 또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예. 다행히 우리 증시는 비껴갔습니다. 어제 어린이날로 한국 증시가 쉰 덕분에 덜 올랐고 이로 인해서 덜 빠졌다 이렇게 조금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 직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두고서 오히려 환호를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성장주들이 많은 시장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제 상승분을 모두 상쇄할 정도로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 기자 말대로 그 금리 인상 첫날에는 오히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보통 이제 좋은 거잖아요, 장에. 그런데도 어제 갑자기 장이 좀 반전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의 의도와 다르게 좀 발언을 해석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당장 0.75%포인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을 뿐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어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BNP 파리바는 전날 시장 랠리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의도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라며 연준이 시장에 다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또 칼라일 그룹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물가 급등, 경제적 불안 요소가 엄존하는 가운데 연준도 50bp 수준에서 꾸준히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에게 현실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0.75%포인트가 아닐 뿐이지 긴축은 계속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미국 연준은 올해 안에 적어도 2차례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인상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5%포인트가 유력한데 이렇게 두 번만 올려도 1%포인트가 상승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는 2%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두 차례보다 더 많은 인상이 이뤄져서 올해 안에 2%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2분기가 되면 기준금리가 3%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증권가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 FOMC 직후에 파월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75bp 0.75% 인상에 대한 옵션이 사라졌기 때문에 잠시 시장이 안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이게 조삼모사격의 발언이었다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속도로 인상을 하면 시중에 풀었던 달러를 인수하는 속도가 달라질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게 달러를 회수하는 지표로 보는 영레포 금리도 0.8%로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예. 파월이 대중들에게는 완화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달러를 더 빠른 속도로 걷어서 연에 2.5% 내지는 2.75%까지 금리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게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게다가 앞서 월가가 전망하는 금리 인상 속도도 달라진 게 아니다라는 건데 미 연준의 0.5%포인트 인상 속도는 이제 기본 속도가 되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2.25%포인트를 더 올려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코스피 하단과 또 상단도 상당히 조금 작년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NH투자증권이 예상한 코스피 밴드는 최하 2,600에서 최고 3,000선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 대신증권에서는 2,570선에서 2,820선 정도로 아주 좁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지금 반영조차 하지 못한 또 하나의 충격이 다음 달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6월 1일부터 양적 긴축, 양적 완화의 반대로 시장에 풀었던 돈들을 본격적으로 회수하는 연준의 조치가 시작이 되는데 예. 이게 아직은 시작이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충격이 정말 다음 달부터 나타나게 되면 가늠하기 힘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가에서도 당장 해석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하는 이 양적 긴축은 어느 정도나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 미국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까지 매달 475억 달러씩 연준 자산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미국 국채 300억 달러, 주택 저당 채권, 그러니까 MBS 175억 달러씩 줄일 방침인데요. 이후 9월부터는 월별 양적 긴축 규모를 95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양적 긴축 월 상한선이 최대 500억 달러였던 2017년에서 2019년에 비해서 2배가량 빨리 연준의 자산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우리가 했던 얘기가 금리 인상에다가 이제 양적 긴축까지 더해지면 파괴력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들 평가들을 했는데 실제 파괴력이 얼마나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 제가 파괴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요. 예.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대로라면 현재 계획된 속도대로 양적 긴축을 했을 때 향후 1년간 금리를 25bp 정도 올리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큰 충격이 아니긴 하네요. 네. 아닌가요? 오히려 우리가 25bp를 언제부터 적은 충격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큰 충격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이제 조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사실 긴축이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사전에 예고가 돼 있었던 상황인 거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증시도 최근에 뭐 계속해서 거듭해서 조정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또 다시 결국에는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파월의 발언이 좀 불신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그저께 금리를 올려도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파월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고작 하루 만에 나타난 이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정도였거든요.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연준에서 당초 예상했었던 금리 인상의 속도를 빠른 시점에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번 FOMC에서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거라는 기대였던 겁니다. 예. 그런데 따져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음 달 이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다음 주에 공개가 되는데 이게 예상치를 넘을지도 모르는데 0.5%포인트밖에 안 올린 것은 조금 더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6월에 0.75% 내지는 0.5%를 또 인상을 하면서 그런 부담이 시장이 결국은 다 흡수하게 될 것이고 주가가 미리 이번에 다 반영을 하면서 빠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자금을 많이 뺄 수 있는 특히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런 종목들을 공매도하는 그런 자금들까지 몰리면서 시장 하락을 부추겼고 특히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콜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흐름들이 미국 시장이 충격을 줬던 것으로 지금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월가에서 보기로는 이제 미국의 1분기 뭐 노동 생산성이 어젯밤에 나타난 75년 만에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경기 침체를 좀 불사하고 통화 정책을 좀 강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불안감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연준이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으면서 경제를 연착륙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연준이 제시한 인플레이션 상승률 목표치가 2%인데요. 8% 안팎을 넘을 정도로 고물가가 단기간 잡기 어렵다는 건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한 고용시장의 과열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자연스레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경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CNBC는 구직 사이트 트루잇의 자료를 인용해서 퇴직 후 1년 뒤 돌아온 노동자들의 복귀율이 3.2%로 지난 팬데믹 동안 직장 복귀율인 2%보다 상승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더라도 미국 실업률 또 경제 성장률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에서 좀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우리 시장도 오늘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는데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 없을까요? 당분간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장 하락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국내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이 과격한 통화 정책을 부른 인플레이션이 언제 진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느냐 마느냐 그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NA투자증권에서 이제 이 관련해서 코멘트를 내놨는데 오태동 리서치센터장은 인플레이션의 진정이 분위기 반전 계기가 될 것이다. 5월 11일에 나올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러한 실마리를 잡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신증권 역시 비슷한 시각인데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도 이 물가의 어떤 정점 통과 시그널이 확인돼야 한다. 또 물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져야 이 시장이 반등할 수 있고 외국인도 돌아올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 밤에 이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6월 FOMC 회의 이전에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한 번 더 공개가 됩니다. 지금 이번 달만 해도 8%대 아주 높은 수준의 물가 지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수준이어야 시장이 물가 정점이 통과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 즉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당분간 순매수로 돌아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변동성이 큰 시점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겠다. 6월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 네, 또 한국의 입장에서 하나 확인해야 할 부분은 중국의 경기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이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까지 제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도시 봉쇄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시 중국 항만에 접근하려는 선박들이 늘어나면서 해운 운임이 치솟고 물류 공급난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에 비해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선행적으로 반영되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국이 오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9월 중순에 예정돼 있던 거였는데 네.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게 봉쇄가 짧게는 안 간다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물가 압력이 한동안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 끝으로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할 일정들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주 일정들이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당장 10일에는 새 정부 출범이 예정이 돼 있고요. 11일에 이제 여러 가지 지수들이 나오는데 미국과 독일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되고 이튿날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나옵니다. 또 12일에는 이 물가 지수를 확인한 이후에 우리 시장은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 밖으로 또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전체 지수가 이렇게 부진한 흐름이지만 실적에 따라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죠. 다음 주에는 물가 상승이나 리오프닝의 영향을 또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도 공개가 되는데 롯데쇼핑, CJ 제일제당, 그리고 BGF, 파라다이스, NC소프트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김종학,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을 보면 연준은 앞으로도 빅스텝을 한두 번은 더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은행 총재는 50bp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상당히 좀 완화적인 그런 인상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불안감 커지고 있습니다. 정희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6월 FOMC에서 금리 75bp 인상,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파월 의장은 6월 FOMC에서는 75bp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며 6월과 7월 회의에서는 50bp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7월 미국의 정책금리 전망치는 1.75에서 2%, 시장에서는 7월 이후에도 꾸준히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이어져 연말께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금리를 전망하는 지표인 패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미국의 정책금리가 3%를 넘을 가능성이 95%를 넘어섭니다. 한국의 현재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오는 26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당장 7월부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은 역전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25bp씩 금리를 올리더라도 연말 기준 2.75%에 불과해 하반기 중 금리 역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로 인해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역전에도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과는 달리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당시에는 무역 수지가 흑자 기조를 이어갔던 반면에 올해 들어 2월을 제외하고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반면에 올해는 미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 무역 수지가 계속적으로 좀 악화 일로에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큰 불안 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들이 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국제적으로 달러화 가치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 즉각적으로 이 원화의 어떤 그 가치는 급속히 하락될 가능성이 달러 상방 압력이 현재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물가 상승세 역시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금리 역전폭 확대에 따른 달러 강세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역전의 폭이 굉장히 커지면 환율의 상승 압력도 그만큼 커지고 그것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압력도 상당히 커지면서 우리나라 물가 관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 이탈뿐만 아니라 물가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 보면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5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